오늘 이제 오후 3시 반인가요? 3시 40분인데요. 왜냐하면 네네. 이게 그 소통관은 20분 단위로 예약을 그렇구나. 받거든요. 네네. 그래서 3시, 3시 20분, 3시 40분. 그래서 저는 정확히는 3시 40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윤리위 이번에 제명 걸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을 하시겠다는 거죠? 어떤 소송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죠. 가처분을? 제가 이제 네. 제명을 당했잖아요. 네. 제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가처분이라는 것은 본안 소송이 아니잖아요. 네. 본안 소송에 대해서는 저를 제명한 그 내용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를 놓고서 이제 심사를 하겠지만, 그렇죠. 재판을 하겠지만, 가처분이라는 것은 그 결정이 내려진 과정, 절차, 형식적인 절차죠. 네.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됐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상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가 저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리면서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했다가 제가 항의를 하면 그것을 다시 보충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절차상의 문제를 계속 보충해 왔거든요. 예를 들면 저한테 전화로 뭐가 어떻다 저떻다 통보를 했다가 아니 도대체 이거 왜 서류 송달을 안 해주는 거냐. 네. 모든 법적 조치는 서류 송달과 함께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하면 뒤늦게 부랴부랴 뭐 문자도 보내고 서류도 보내고 이런 식의 그 자기들의 편법 행위를 갖다가 보강하는 행위를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에서는 제가 좀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꼭 하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은 저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의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역대 지금까지 뭐 수십 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정치판에 들어왔지만 이 공당의 윤리위원회가 이렇게 그 당 대표의 혹은 윤어게인이라는 특정 세력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숙청하기 위한 정치적 학살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거 지금 윤리위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냥 학살 도구예요. 마치 히틀러가 옛날에 국민법정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법원을 만들어서 거기 유명한 판사 있었죠. 그 판사를 통해서 5,000명을 사형 선고를 했잖아요. 정적들. 마찬가지로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그렇죠. 저에 대해서도 그렇죠. 지금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그렇죠. 조금 있으면 뭐 정성국 의원이 누구니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정치적 학살 도구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처분 법원에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불법 도박장에서 불법 도박판에서 우리 둘이 예를 들면 계약을 맺었어. 절차는 다 지켰어. 하지만 불법 도박장에서 그 불법 도박과 관련돼서 맺은 계약은 다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가 저에 대해서 내린 그런 결정들은 그 결정 자체가 다 반헌법적이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는 절차를 지켰다 하더라도 물론 여기에서 편법이 많았습니다만 절차를 지켰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원인 무효다라는 것들을 저는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그 헌법소의 마지막 보루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법원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안이 아니더라도 가처분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할지를 지켜볼 것이고요. 만약에 가처분에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그것은 아마 가처분의 역사상 기념비적인 것이 될 겁니다. 사실 이제 뭐 그동안 윤리위원회라는 게 제가 정당을 꽤 오랫동안 출입을 했습니다만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조직이었어요. 그렇죠. 정당이라는 조직은 결국은 정치적인 선택과 정치적인 어떤 판단 이런 걸로 이제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 하면 국민의 심판을 받고 선거에서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처리가 됐는데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제명, 즉 정치인에게 사형과 같은 제명을 하는 거는 저는 유사히 본 적이 없고 지난번에 그 이준석 대표 그때 이제 징계할 때 그때가 6개월이었나요? 그거 할 때 이제 처음으로 어떤 윤리위원회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는데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가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고성국 징계 배현진도 심판 때 유사법정된 국힘 윤리인 유사법정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윤민우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솔직히 몰라요. 한 번도 언론에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그러면 보통 당의 윤리위의 위원장이나 지금 민주당도 뭐 윤리심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한동수 지금 저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거 다 알잖아요, 국민들이. 그렇죠. 누군지 알고 그 사람의 전력도 알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우리가 판사들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 판결할 때 이 사람은 무슨 판결 쭉 내렸고 어떤 걸 했고 어디 지법을 거쳤고 그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내리는 게 한 목적적인지 그런 판단을 하는데 윤민우 얼굴은 그때 처음 보셨죠? 저는 그때 봤죠. 네, 우리 국민들은 아무도 못 봤어요. 네, 굉장히, 한 번도 언론 네, 나온 적이 그렇죠. 없어요. 맞습니다. 안 나와요. 네. 왜냐하면 윤리위 회의 자체를 당사에서 안 해요. 아 그래요? 당사에서 안 하고 기자들이 도대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하더라고요. 무슨 비밀 회의를 한다고. 왜냐하면 당 사무처 직원들도 굉장히 불만을 얘기하는 게 당사에서 해야지 자료를 가져오라면 바로바로 출력을 해서 가져오잖아요. 네. 근데 어디 모처에서 그것도 되게 심야해야 합니다. 아, 그러면서 당 사무처 직원들한테 뭐 가져와 하면은 그 사람들이 또 당사에서 대기하고 들고. 있다가 자료를 출력을 해서 오. 들고 가서 갖다 주고 이러는 굉장히 이상한 일들을 무슨 뭐랄까 이게 비밀 조직 움직이듯이 하고 있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리위라는 것은요 그 한 당의 그 도덕적 가치와 기준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대개 예를 들면 성추문이라든가 아니면 부패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말 뭐 이런 예, 거죠. 막말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징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정치적인 일반적인 행위, 당내에서 계파와 계파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 예를 들면 제가 부정선거라든가 혹은 순천지 문제. 계몽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제다라고 이것들은 망상적 사고방식이다라고 얘기한 것들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윤리위가 열리는 것 자체가 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 자체는 그 자체가 비상계엄 시에 무슨 사령부처럼 그렇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김정혁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일사부재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있을 때 이거는 정당 내에서 말로 하는 거는 이거는 처벌해서 안 된다 해서 그때 그냥 주의 조치만 있었잖아요. 주의 조치는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동일한 비슷한 사안 가지고 지금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동일한 사안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안이죠. 플러스 알파가 또 있죠. 예.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은 법으로 따지면 거의 일사부재에 어긋나는 건데 한 번 이미 거친 사건을 또 한 번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기하실 때 아마 그런 문제까지도 제기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일부 들어가긴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부장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다 아시죠? 뭐. 예, 다 아시잖아요. 유명하신 변호사시고. 근데 이분이 저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어요. 네. 이건 징계거리가 안 된다. 그렇죠. 거기서 주의라는 것은 본인이 이랬어요. 이거 주의 조치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나 주의는 징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징계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여상원 변호사를 임기를 한 달 반 남겨놓고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려서 여상원 변호사가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언론에 이렇게 쭉 인터뷰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인데 말을 틀어막으면 이게 말이 되느냐 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는 아마 김정혁 징계를 안 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것 같다 라는 말씀도 공개적으로 하셨고요. 그래 놓고서 그 사람 후임으로 이른바 부정선거론과 계몽령을 동조하는 윤민우 씨를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임명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불법적인 거에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도 이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누군가를 표적해서 죽이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을 날려버리고 그 사람과 정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앉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일단 법적인 이제 판단의 영역으로 일단 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아직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아마 물론 이제 법원이라는 게 가처분이라는 게 이제 좀 절차상의 문제를 많이 보고 또 정당 내부의 일에 대해서는 법원이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이제 기존 입장입니다만은 그러나 어쨌거나 이거는 한번 법의 어떤 판단을 받아봐야 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입니다. 우리나라 정당 제도는 당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되기 때문에 그게 헌법적 절차에 맞게끔 운영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헌법에는
모든 절차는 문서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가 민주적 질서에 부합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헌법적 가치를 어겼을 경우에 그러면 그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법원의 판단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재밌는 게요. 국무회의가 엉터리로 열렸잖아요. 네. 국무회의의 모든 내용은 문서로 정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해놓고서 나중에 부랴부랴 문서를 정리했잖아요. 지금 이 내란죄 그것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일도 똑같습니다. 저에 대해서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그냥 전화를 사무처 직원이 윤리위원장이 전화 드리랍니다. 네. 뭐 기각됐답니다. 네. 잘렸답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를 걸어오는 거예요. 구두 통보를 하는 거예요. 네, 구두 통보를 하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서류를 안 보내주냐 그러면 우물우물하다가 나중에 제가 페북 같은 데서 이거 왜 서류를 안 보내주느냐 하면 뒤늦게 문자로 핸드폰 문자로 그걸 보내오고 그 다음에 서류로 나중에 또 며칠 뒤에 서류를 송부해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어떻게 앞으로 이제 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장동혁 대표가 대구와 나주를 방문했어요. 그렇죠. 근데 어제 참 대구에 보통 가면 서문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서문시장 가면 여기가 이제 정치인들이 가면 항상 제일 먼저 들는 곳이 서문시장이고 여기가 사실 대구의 뭐 어떤 심장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이 서문시장 상인분들께서 참 이분들이 누가 정치인들이 오면 여야건 다 잘 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와도 그렇고 정청래 대표가 와도 그렇고 누가 잘 해드려요. 네, 잘 하죠. 뭐 제가 대구 출신이지 않습니다. 잘 이렇게 해드리는 게 이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품성이신데 어제는 참 많은 언론들이 의외로 조용했다. 뭐 이런 쓴다든지 또 이렇게 보통 만나면 뭐 화이팅 잘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죽했으면 대구 분들이요. 이게 좀 정하네요. 근데 한번 보시죠. 어르신들께서 막 호통도 치고 하십니다. 맞아요. 국민의힘 지금 꼬라지 좋다. 꼬라지 좋아. 왜 끄끄먹하고 있어? 아마 뭐 포목 좀 비슷하게 하시는 분 같은데 가서 이제 이분이 조구현 씨라고 그래요. 수건 가게를 하시는 분입니다. 연세가 79이라 되세요. 그렇구나. 이 조선일보가 참 제가 이 취재를 잘한 게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간 곳 그 집을 다 다시 가서 그 악수하고 했던 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어떠셨냐? 다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관계가 뭐냐면 수건 가게를 하시는 조구현님께 가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악수하면서 좀 전에 보셨지만 국민의힘 참 꼬라지 좋다. 꼬라지 좋아. 라고 이제 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냐 하니까 국민의힘과 서문시장 민심이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그런 말을 했다.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 절연을 하고 반대파랑 얘기도 하고 쓴소리도 듣고 뭉쳐야 한다. 이대로는 지방선거 때 대구 빼고 다 필패한다 아이가. 이렇게 기자한테 이야기하셨다고. 대구는 되나?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사실. 그리고 또 이게 장 대표가 이제 국수집에 가서 국수를 먹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국수집에 운영하시는 황전순 님이 있어요. 73살 되신 분인데 와 싸우는지 모르지만 이제 좀 그만 싸우라 캐라. 국민의힘에 대한 대구 바닥 민심 최악이다. 우리 장 대표가 단식하느라 살이 쏙 빠져 고생을 했는데 끝나자마자 또 싸우는 게 맞나? 강성보다는 부드러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또 저분이 또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어묵을 먹었잖아요. 가서 어묵을 먹었는데 박향숙 님이 그 주인이신 모양에 67세십니다. 이분은요. 지금 국민의힘이 모두와 다 멀어지려는 것 아닙니까?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했고 장 대표는 한동훈 제명하고 나서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랑 싸운다 카대 민주당은 똘똘 뭉쳐 잘만 싸우는데 국민의힘 와 이럽니까? 그때 옆에 있던 손님이 한동훈 제명할 때부터 기대 완전히 접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장에 장동혁 대표 갔을 때 그 들렀던 곳에 있는 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또 현장 짤로 과거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서문시장을 방문했을 때 이른바 구름 인파가 모여들었잖아요. 그때하고 이제 당 대표가 내려왔는데 정말 너무 썰렁하기 짝이 없는 거기다 이제 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윤어게인 뭐 이렇게 외치는 이른바 뭐 자유대학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젊은 이제 청년들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인선 의원이 또 가다가 저것들이 또 왔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지금 공식 사과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요. 밝혀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본 마음은 그거예요. 우리도 그 윤석열과 빨리 절연하고 싶고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쟤네들이 계속 와서 저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지도 못하고 또 당대표가 윤호개인의 어떻게 보면은 윤호개인이 장동혁 대표를 숙주로 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당대표니까 얘기도 못하고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기 대구에 가서 함께 걸어 다니는 의원들조차도 각자 생각이 다 다른 거죠. 네. 장동혁 대표하고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오늘 동아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손바닥 뒤집듯 하는 장, 자기 중심이라는 게 있나? 라는 또 사설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핵에 내서는 이제 안 된다. 그 다음에 부정선거 이제 이게 효력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반발하니까 또 뒤집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저께 저희 그 문화일보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저런 문제에 대해서 저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분열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요구를 하시는 게 다음 주 목요일이면 그렇죠. 윤 전 대통령 선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오늘 조금 있으면 이상민 장관 선거도 나올 맞아요. 텐데 그러면 이렇게 계속 애매모호하게 가서 국민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요구를 할 건가요? 모두를 다 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거라는 게. 아니, 그 물과 불을 동시에 껴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거잖아요. 녹거나 꺼지거나 뭐 이렇게 될 텐데, 저는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어떤 분기점이 되는 것이 2월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뭐 작년에 12월 3일 1주년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제명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위기가 파도처럼 밀려닥쳤잖아요. 근데 그걸 뭐 몸빵을 해가면서 그거를 이렇게 기신기신 넘어가고 있는데 2월 19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판결은 심지어 지귀현 판사가 그걸 생중계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생중계한다는 것은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온 국민이 바라보는 것과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생중계를 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징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형이 예상된다. 어차피 내란죄가 인정되면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기징역이나 사형일 텐데 그때 그런 판결이 내려졌을 때 과연 장동혁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이냐. 12월 3일처럼 그냥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려요. 하루 종일 사라졌잖아요, 그날은.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사실 장동혁 대표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 오늘 지금 조금 전에 경찰에 출두를 했습니다. 동작경찰서에 들어갔죠? 동작경 출두를 해서 일단 내란 선동 또 이재명 대통령 어떤 비판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제 아마 경찰에 조사를 받을 텐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거의 뭐 지금 겁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핵인 거 안 하려면 이제 장동혁 이제 지지 철회하겠다 하니까 그렇죠. 뭐 어떻게 하든지 가서 그냥 김민수가 밥 먹으면서 그냥 형님 우리 전략입니다 뭐 이야기로 하지를 않나. 자, 그런데 이분이 말이에요. 며칠 전 유튜브에서 황당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뭐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100억 정도 필요하다. 1,000억으로 늘리겠다. 1,000억으로 늘리고 윤 전 대통령을 모시고 입법사법행정부 다 없애버리고 뭐 새로운 내각을 만들고 뭐 저쪽 요녕성까지 한번 들어보실게요. 처음으로 제가 공개합니다. 제가 제2의 건국한다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제2 건국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모집 금액이 좀 큽니다. 100억을 모집할 겁니다. 1단계 100억, 2단계 500억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건국 펀드로 해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공수처 없앨 거고 그리고 그 외 경찰, 검찰, 국정원 없앨 거고 국정원 안에 빨갱이가 절반입니다. 지금요. 그 다음에 국방부 주요 인맥 어떻게 구성할지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이런 분야에서 어떤 사람들 내각의 명단 만들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좀 더 멀리 볼까요? 대한민국의 나라 이름도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름도 바꾸겠다는데요? 내란 예비 응모죠. 아니 당명도 바꾸겠다는데 이제 대한민국 이름까지 없애겠다는 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부를 다 없애겠다. 경찰, 검찰, 국정원 다 없애겠다. 국정원의 빨갱이가 절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것도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 발해와 윤용성. 어떻게 뭐 전쟁하겠다는 그러니까 중국하고 전쟁해서 그걸 일단 북한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이에는. 그러니까 저런 식의 저건 망상이잖아요. 망상도 저건 굉장히 심한 망상이죠. 중증 망상이죠. 저거는 만약에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저건
내란이죠. 네. 그러니까 국가를 없애겠다. 대한민국을 없애겠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 다 치워버리겠다. 이석기보다 더한 것 같아요. 이석기보다 더. 그리고 뭐 경찰, 검찰, 공수처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국방부에도 그 인맥을 어떻게 할지 내가 내각을 다 짜놓고 있다. 그러고 돈 모금하고. 그래서 돈을 모금하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내각 뭐 이런 것들은 다 투표로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시스템 밖에서 자기가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모아서 윤석열을 모셔다가 제2건국위원회를 만들어서 국가를 바꾸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저거를 그냥 그 고지고대로 들으면 저건 분명히 내란죄로 잡혀가야 네네. 되는데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을 가야겠다. 감옥도 감옥이지만 병원을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런 사람을 만나서 당 최고위원이 형님 좀 참아주세요. 우리 곧 다시 윤호개인 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거 뭐 전환길 선생일 뭐 재속 장동혁 대표가 뭔가 끌려간다든지 이러면 이게 당이 무슨 꼴이 돼요? 나경원 대표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네. 전환길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다. 네. 우리에게 계몽령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장동혁 대표도 면접 봤잖아요. 그때 네. 가서 유튜브 면접 봤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근데 지금 이 정도 되면 저는 이게 국민의힘의 뭐 장 대표나 이런 분들이 저런 사람하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거래하거나 교류하지 않겠다 이런 걸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못하면요 여기 엮여갑니다. 그렇죠. 이거 만약에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뭐 하면 이거 만약에 이게 내란 이게 지금 누가 고발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꽤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국민의힘도 이러면 다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전환길 씨나 고성국 씨는 우리 당에서 그 거의 무슨 최고위원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네네. 특별 당원 소리를 들어가면서 우리 조정훈 씨가 그렇게 네, 했죠. 조정훈 씨가 그렇게 조정훈 얘기하고 씨가 고성국 씨한테 그렇게 했죠. 네. 김재원 씨가 가서 또 명함 그걸 네. 받아오고 그다음에 그 전환길 씨는 대놓고 내가 당대표 쫓아내겠다. 네네. 비상계엄에 대해 영화 보러 가라. 이런 식의 요구를 하고 이분들의 어떤 위세라든가 이분들의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고위원 별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을 그냥 수용하고 있는 이 장동혁 지도부가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부정선거를 옹호하고 주장하시는 분들, 윤영현 주장하시는 사람을 당무감사위원장 또 윤리위원장, 이 윤리위원장 윤민우 씨는요 국정원 특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방첩사에 근무했던 자문을 또 했고요. 부부가 같이. 예. 참 그런 분이 뭐 제가 그 직업을 평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윤리위원장 하려면 그 어떤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분은 인지전 전문가예요. 댓글 공작 이런 거. 그러면 그쪽에 스페셜하게 하든지. 아니 인지전 전문가, 댓글 공작 전문가가 지금 윤리를 판단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그 부정선거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호선, 네. 윤민우가. 네. 근데 저나 한동훈 대표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누가 봐도 이쪽 주장은 말이 안 되고 저희가 하는 주장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데 이 이상한 분들을 권력을 줘서 칼을 줘서 당무감사위원장이 앉히고 윤리위원장을 앉혀서 정상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 지금 쳐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의사가 환자를 치료해야지 환자가 의사를 치료하겠다고 나서는 거 아닙니까? 저 중국 공산당 가면 당 기율위원회 이런 게 있어요. 네. 조선농단도 그렇죠. 그렇고 예. 그게 딱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정적 정적 제거 도구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윤리가 그걸 뻔딴 게 아닌가라는 참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입니다.